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 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과학고 입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고나 영재고 자소서 작성법에 관한 영상은 과거에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과거 영상들을 제가 모아서 이 영상의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제가 합격자 작성 사례나 수학과학 소재 발굴과 항목별 작성법 등에 관해 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면담을 잘 보기 위한 자소서 작성에 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학고 입시 전형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서류, 면담, 면접입니다. 자소서는 학생부 추천서와 함께 서류 평가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면담 때문입니다. 수학과학 공통 질문을 제시하는 최종 면접과 달리 면담은 학생 개인마다 각기 다른 개별 질문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 자소서나 학생부 내용이 질문의 재료로 활용됩니다. 학생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부보다는 자소서 관련 질문이 더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면담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과학고 전형 과정에서 면담의 실질적인 평가 비중이 다른 어떤 전형 요소보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런 전형 요소들 간의 평가 비중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과학고들이 대부분이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최종 면접을 잘 본 학생보다 오히려 면담을 잘 본 학생들의 최종 합격 확률이 더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면담을 통과해야만 최종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도 면담을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시에서는 면담이 가장 중요하고, 면담에서 받는 질문들의 상당수가 자소서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면담을 잘 치르기 위한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냐? 단순히 내용이 좋은 자소서와 면담용으로 좋은 자소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소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면담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 그 자소서는 입시 관점에서 좋은 자소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이 좋은 자소서임에도 불구하고 면담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자소서가 합격의 발목을 잡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배들이 어떤 면담 질문을 받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면담 질문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학교들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면담 질문이 조금씩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인터넷 카페나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도 선배들의 후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과거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면담 질문 사례 등을 자세히 다룬 바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과학고 면담 질문으로 검색해서 해당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작성한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과학고 면접관 선생님들이 면담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셨고, 또 합격자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잘 대응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자소서 작성과 연관지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험생이 자소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기본 원리들은 학교 공부 과정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때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를 양자역학 책을 통해 더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과학 탐구를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중학생이 다루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 별 내용 없고 그냥 자기가 과학 공부했던 과정을 간단히 서술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소서의 일부분만 발췌를 했지만 이 내용 앞뒤로도 양자역학이나 스펙트럼에 대해 더 자세한 자신의 특기사항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면담에서 과학고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펙트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사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자세히 배우는 내용인데요. 학생이 스펙트럼에 대해 잘 이해했다고 적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겠죠. 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그럼 태양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관측되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은 다소 까다로운 질문인데, 선 스펙트럼의 개념과 원리, 태양의 발광 원리 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광등에서는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는지까지 묻게 되는데요. 이 학생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던 질문이었지만 대체로 큰 문제 없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학생이 여기 자소에 적은 내용이 실제로 본인이 했던 공부였고,
관련 책도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이 읽었던 책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원래부터 전자계학이나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관련 책도 여기 적은 한 권만 읽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읽었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과학고 자소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관심 있고 자신 있는 영역에서 자소 소재를 찾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소재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자신의 이야기거리가 있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추론을 해서라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보다는 자소서에서 그럴싸하게 표현될 만한 소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적을 게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꼭 별다른 활동이나 탐구만 자소에 적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학생처럼 평소 독서나 공부했던 과정을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특별히 자신 있는 분야가 아예 없을 때인데요. 수학과학을 그냥 전반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지만 특정 분야에 몰입해 보거나 더 관심 갖고 공부해 본 경험은 없는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수험생분들께 제가 자소 작성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자신의 특기 분야를 찾을 때 평소 공부했던 교재나 읽었던 책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수학 과학적 특성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공부 과정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설사 그것이 단순한 문제풀이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시기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장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 풀었던 문제들, 좋아했던 문제들, 또는 자주 봤던 책이나 수학과학 관련 영상들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소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문제풀이 과정만 설명하는 것은 자칫 자신이 아니고 문제를 소개하는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장점이 발휘됐었는지를 꼭 함께 적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과학고 자소서는 면담을 고려했을 때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평소 수학,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과학고 자소서 쓰기 막막하신 분들은 꼭 면담 질문도 함께 찾아보시라는 말씀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